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계기도 분명히 좀 찾아올 것 같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홈센터 홀딩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하고요.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센터 홀딩스는 일단 뭐 지주회사고요. 건축자재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계열사로는 이제 보광산업이나 이런 회사가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골재 채취를 해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SOC 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홈센터 홀딩스가 이제 밀양 신공항 관련 수혜주로 엮이기도 했었죠. 근데 뭐 밀양 신공항 관련 그런 정책은 이제는 뭐 폐기된 정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공항 자체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부분들이 될 텐데,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 나왔던 게 결국에 이제 홍준표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돼서 올라온 것이고, 과거 홍준표 의원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밀양신공항을 밀었다는 거죠. 그 정책을 밀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최근에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이 됐어요. 어찌 보면은 조금 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물음표가 붙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테마라고 하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뭐 안 가면 안 가는 건데 또 가면은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지지율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적인 요소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바닥 대비 한 2배 올랐죠. 2배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딱 투자 경고 걸리고 나서 그때부터 좀 주가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됐고,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볼 때 저는 이제 5일선과 10일선을 기준으로 보는데, 투자 경고 걸리고 주가 조정 나오기 시작하면서 5일선 깨지고 10일선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홈센터 홀딩스는 급등 이후에 현재는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뭐 주가는 빠지지만 거래량이 뭐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힘이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닌데,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번에 터진 거래량이 상장 이래의 역대급 거래량이에요. 역대급의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고, 지난 20년 가까이 10년 정도 가까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 2,000원대 중반을 못 넘어갔거든요. 이 가격을. 이번에도 뭐 넘어가진 못했어요. 넘어가진 못했는데, 이번에 상승이 이 구간에 있는 어떤 이제 그동안에 캐캐 묵었던 악성 매물들을 한번 소화시켜주는 그런 거래량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의 상승을 하면서 어떤 이제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흔적들,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음봉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터져나온 흔적이 없다는 거죠. 가격은 빠지지만 어떤 수급이 빠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수급은 빠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좀 내려오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겪고는 있지만, 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도 분명히 좀 찾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 기준이 얼마냐라는 어떤 이제 부분들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좀 떨어져서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방향 전환의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5일선 회복이에요. 5일선 회복입니다. 제가 뭐 어제 이제 흐름에서 좀 기대했던 어떤 패턴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제 좀 보여드렸던 어떤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제 하나의 패턴을 봤을 때, 어제 이거 하락 나오고 음봉에 이제 십자형 양봉 나오니까 조금 샛별형에 대한 어떤 기대를 걸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한 3% 정도 올라가다가 그냥 5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버렸어요.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샛별형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안 만들어.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 올라간다면 또 그때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패턴의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종가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패턴은 현재 기준으로는 안 맞는 거고요. 오늘 상승이 나오다 딱 5일선에 걸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5일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요, 답이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5일선 위로 돌파해서 안착하고 그 안착한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아야 어느 정도 단기적인 하방 경직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최소한의 5일선조차도 못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홈센터 홀딩스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어떠한 이제 뭐 바닥에 대한 기준이 나오려면, 또는 단기적인 어떠한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려면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그래야 어느 정도 뭔가 이제 반전에 대한 계기를 기대해 보는 거죠. 근데 워낙에 끼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끼가 많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다 보니까 이러다가도 갑자기 급반등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즉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팔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다가 갑자기 급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보유자분들 또는 물려 계셨던 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인 거지, 신규로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기술적인 저항대는 저는 2330원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와 고가와 종가와 저가가 자주 만나는 자리가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저는 저항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 가면은 아마 이제 윗꼬리를 달리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저 구간에 가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과연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어떤 그 모멘텀으로 그냥 끝날지, 아니면은 저는 이 종목이 좀 재료의 확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재료의 확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도 대규모 SOC 사업 관련해서 이 종목이 수혜주였죠. 과거에 어떤 이제 대운하라든지 4대강, 그 다음에 뭐 대구공항 관련해서 그런 이제 대규모 SOC 사업이 부각될 때마다 굉장히 어떤 수혜주로서, 이제 테마주로서 뭐 특수건설, 뭐 이화공영, 뭐 홈센터, 과거에 뭐 울트라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테마주로서 어떤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또 대규모 SOC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금은 홍준표지만 차후에는 그런 이제 어떤 대규모 SOC 쪽으로의 재료의 확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 이런 부분들도 건축 자재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는 홈센터 홀딩스에게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재료의 확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 재료의 확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밀양 신공항은 끝났잖아요. 과거의 정책이고, 이제는 가덕도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가덕도의 신공항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가덕도 신공항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7조 원 정도라고 하죠. 근데 과거에 대운하 또는 4대강에 들어갔던 예산이 22조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 대운하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뭐 가덕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불거지게 되면 시장에서 또 관련 수혜주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이런 거래량들이 결코 홍준표 관련주로서 한번 딱 해먹고 나가려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승이 나왔기에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할 때는 어떤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의 재료의 확장성도 우리가 한번 꼼꼼히 또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현재는 상승 이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반전의 그런 이제 포인트를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국면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바닥이 형성될 때까지는 좀 접근이나 이런 것들, 신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좀 관망 모드 속에서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보유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2330원이 기술적인 저항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저항대가 될 것 같고, 고점은 확인이 됐는데 이제 저점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요. 저점을 좀 확인하러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또 차분히 또 저점이 잘 만들어지면 밑에서 또 반등 나오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가격 또는 좋은 기술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현재는 들어가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는 수익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또 금방 빠져버리니까. 그만큼 이제 스캘핑이나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자신 있는 분들이 좀 하시는 영역인 것 같고, 한동안은 주가가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차분히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시간을 두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그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메인에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PC 버전, 윈도우 PC 버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시장의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 테마 등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